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세계 26개 나라가 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미국 중심의 다국적 해상 훈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오늘도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림팩 훈련 많이 들어는 봤는데 예. 어떤 훈련이죠? 말씀대로 Rim of Pacific Exercise, 그래서 환태평양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해상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간다. 이러한 태평양 국가들끼리 모여서 군사 협력을 다지는 그런 훈련이 되겠고요. 보통 몇 개 나라 정도가 참여하는 겁니까? 보통 한 2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걸쳐서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들 전부 모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줄곧 참여해 온 거죠,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1990년부터 조금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해군력 자체가 이제 그간 여유가 없었지만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참여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가 새롭게 건조한 잠수함이나 혹은 이제 구축함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능력을 확인하는, 실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참가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마라도함,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함정 3척, 그리고 신돌석함이라는 1,800톤급의 잠수함 1척까지 모두 군함 4척이 참여해서요. 참여하는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함정 38척, 잠수함 4척, 그리고 9개국의 지상군, 항공기 170여 대 등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안보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원정 강습 단장?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맡았다는데 이건 뭡니까? 일단 원정 강습 단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 상륙하는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력을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상륙함과 그 상륙함을 지키는 해군 함정들을 모아서 가는, 이것이 이제 바로 원정 강습단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초수평선 상륙이라고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공기 부양정이나 혹은 헬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넘어와서 해안을 지나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에 보면 그 상륙선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다 총을 맞고 전부 사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군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게, 보통 상륙 작전을 하면은 뭐 1파, 2파, 3파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데 1파는 거의 90%가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요. 2파는 거의 50%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그러한 인명 피해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초수평선 상륙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단장을 맡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번 훈련에 상륙작전 총지휘 사령관이 됐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상륙작전이 지휘라든가 혹은 기타 뭐 수상함 지휘 이런 것들은요, 그 나라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지휘권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상륙 모함, 그다음에 해병대 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림팩에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운용이나 여러 가지 군사훈련의 능력 등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군의 강력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자랑스러운 게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상륙단 단장을 처음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훈련이 이번에 더욱더 되었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그 여러 나라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그 여러 나라의 방위 산업 그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히 우리나라가 선보인
비궁? 아, 예. 비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주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공격 헬기가 공격을 할 때 보면 전차같이 중요한 표적은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지만 병력이라든가 기타 뭐 차량 이런 것들은 로켓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로켓은 원래 핵심은 유도가 안 돼서 그냥 직사화기처럼 쏘는 게 로켓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비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적외선 유도 기능을 탑재를 해서 유도 기능이 있는 로켓. 예, 유도 기능이 있는 로켓. 그래서 사실 미사일보다 훨씬 가격이 싸지만은 예.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개발된 것이죠. 또 이번에 참가한 우리 함정들 아까 이름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어떤 함정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 함정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 마라도함을 보고 굉장히 크고 아름답다라는 국제적인 평가가 많고요. 특히나 헬기 운송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인상적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함정 운영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필리핀이 이번에 루나함이라는 새로운 함정을 공개했는데, 필리핀 함정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판 거군요. 네, 그런데 이게 3,000톤이 안 되는 규모의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주 넘게 원양 항해에 성공하면서 예. 한국 함정 기술력의 우수성을 이 필리핀 함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증명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